네,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어떤 이슈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네, 플랫폼 업체 투자 전략입니다. 자, 어제 네이버가 상당히 좀 증시에서 많이 좀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틀 연속 지금 뭐 기관도 그렇고요.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네이버가 이런 행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런 모습입니다. 맞습니다. 어제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진짜 너무 뚜렷하게 하락을 하면서 시저가까지 내려갔거든요. 플랫폼 업체 전략에 대해서 좀 가져오셨어요. 일단은 뭐 저희가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 전반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특히 알리바바 상장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플랫폼 자체에 대한 어떤 굉장히 열풍이 불었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현실과 그리고 실제와 괴리, 그 실제에 대한 괴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먼저 이제 저희가 1월 29일 날 네이버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뭐 컨센서스 하회를 했는데 이제 준비된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의 실적들이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.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7,650억에서 잠정치는 7,500억으로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,580억을 예상을 했는데 1,350억 정도 나왔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만 놓고 봤을 때는 10% 수준 하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화학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30% 이상 하회를 했는데 주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.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.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락을 하게 된 거죠.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게 실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주가 하락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드리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고평가죠. 일단 비쌉니다. 그냥 비싸니까. 그러니까 정유화학 같은 경우도 펀은 같이 비싼 수준이지만 이제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펀더멘탈, 이익을 낼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능력을 감안했을 때, 그리고 PBR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건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, 이 네이버는 PBR도 굉장히 비싸죠. 일단은 그 고평가 기준에 대해서 일단은 2014년도 순이익만 놓고 봤을 때, 2014년도 연간으로 4,565억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,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, 어제 기준이죠. 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퍼가 48배예요. 퍼가 48배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해 연초에만 해도 네이버 뭐 30배다, 뭐 20배 후반이다 이런 얘기들 나왔지만은 다 틀렸죠. 그리고 뭐 다소간의 일회성 비용이 있었습니다. 실제로 일회성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정 그리고 보수적 추정치를 좀 저희가 대입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성장을 한다고 감안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40배 초반 정도 40배를 넘고 있는 퍼라는 점을 여러분들 좀 분명하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 회사도 그렇고 모든 증권사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예상은 또 30배 초반이에요. 항상 30배 초반, 연초에는 30배 초반 그리고 연말로 가면 항상 다 틀리는 예측이 나오는 거죠. 실제적으로 또 이런 실적들이 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빠지게 된 거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네이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실적이 고평가입니다.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속성 부재입니다. 자, 작년 실적만 놓고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13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%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45% 성장을 했으니까 45% 성장했으면 충분히 30배 이상 줄 수 있거든요. 30배, 40배 많이 주면 40배까지 줄 수 있는데 이게 매년 40%씩 성장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. 이게 지난, 2014년도, 13년도하고 12년도까지 놓고 봤을 때, 12년, 13년은 성장이 거의 없었고, 14년은 한 해에 약간 잠깐 성장했다는 거, 이 부분만 가지고도 좀 우려를 할 수가 있지만, 당장 이제 2015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, 그 부분이 연간 대비해서 10% 정도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렇게 됐을 때 2015년도 연간으로는 뭐 10에서 많게는 20% 성장. 그렇게 봤을 때 과연 퍼 40배 적정한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어제 나온 이슈들 보면은 네이버웍스 분사 얘기라든지 혹은 뭐 미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뭐 알리바바나 바이두 MSCI 지수에 편입된다 이런 이슈들도 같이 나오거든요. 이런 게 어떤 실적의 발목을 잡는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지수 편입은 사실 실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겠죠. 당연히 지수 편입을 걔네들이 하든 말든 네이버가 실적을 내는 거랑은 당연히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게 뭐였죠? 네, 그전에는 이제 네이버웍스 분사 관련해서 조직 개편 얘기가 굉장히 좀 조직 개편한다고 해서 실적 어차피 사업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조직만 개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호과는 상관이 없겠죠. 그 부분에 대해서
굳이 막 호사가들 뭐 저희가 뭐 언론이라든지 뭐 애널리스트들 굳이 말을 땡기면은 뭐 그게 무슨 뭐 실적 얘기를 좋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조직을 개편해서 집중적으로 한 줄적으로 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업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결국 됩니다. 이제 얼마나 이제 회사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느냐, 사업성이 있느냐,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, 그래 좀 네이버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좀 뭐 글쎄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보였던 이 삼성 SDS도 최근에 좀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예, 그렇죠. 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당시만 해도 그날 12% 급등을 했었지만은 뭐 계속해서 좀 전저점을 다시 한번 위협을 받고 있는데. 네. 자, 이제 11월 21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고평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40만 원 말도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. 삼성 SDS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에 사업부별로 성장성 및 이익성 전망에 대해서 사업부별로 하나씩 제가 다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50배가 넘었습니다. 근데도 뭐 60만 원 가겠다고 증권사 레포트들은 또 그렇게 나온 거니까 항상 틀려요. 그러니까 틀릴 거를 여러분들이 아예 생각을 하시고 참고만 하세요. 그 부분에 대해서. 목표 주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. 일단은 그 삼성 SDS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고평가죠.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진 주가 기준으로 올해퍼 2014년도 기준으로 46배 수준, 또 올해도 뭐 성장을 얼마나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찾아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0배 초반, 뭐 증권사별 전망은 30배 중반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성장성에 대해서는 네이버보다 더 의문이 드는 회사죠. 사실 4년 연간 순이익 변천을 보게 되면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실적이 들쭉날쭉합니다. 오히려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성장을 여태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라고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심지어 2월 16일 날 3개월 보호회수가 해제가 되면서 또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고평가되어 있는 이 플랫폼 종목들. 하지만 성장성은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좀 기대감이 큰 부분도 있거든요.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? 플랫폼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은 없는 상황이죠. 없는 상황이에요. 실제로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, 알리바바 등이 좀 보여준 성장성을 본다면은 뭐 플랫폼 자체가 시장이다.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진정한 네트워크 소비 시대가 좀 열리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. 다만 많이 오른 주가가 문제인 거예요. 주가가 좀 천천히 이렇게 올랐어야 되는 건데 삼성 SDS 보시면서 뭐 많이 빠졌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 시가 자체가 싸지가 않았죠. 시가 자체도 높게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품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.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성장 자체는 높게 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제로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마샬 벤 엘스테인 보스턴 대학 교수의 표현을 따르면은 지금 산업화를 거치며 제조와 유통 그리고 소비라는 밸류 체인을 이어오던 파이프 시대의 종말이다라는 표현까지 또 이렇게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이제 플랫폼 자체의 성장성은 높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막연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절대 금물이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하시고 특히 성장주일수록 앞서 제가 다 보여드렸던 이 실적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고요. 이런 실적 계산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기업 분석 그리고 성장주이기 때문에 더더욱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좀 최근에 좀 고평가된 이 성장주들 어떤 흐름이 좀 문제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고요.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삼성 SDS 대표적인 사례를 좀 찝어봤습니다. 자,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